죽음의 천사 메리, 그리고 잘못된 구원. 응급실 의사 소정의 또 다른 이름은 메리. 그녀는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존엄한 죽음을 원하는 말기 환자들에게 비밀리에 조력 사망을 제공하는 죽음의 천사입니다. 드라마는 안락사를 원하는 축구선수 최강윤에게 그녀가 마지막 샴페인을 건네는 장면으로 강렬하게 시작됩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약물이 제대로 듣지 않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를 결국 베개로 질식시켜야 했던 충격적인 오프닝은 그녀의 일이 결코 숭고하지만은 않으며 언제든 구원해서 살인으로 변질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임을 암시하며 극도의 긴장감을 자아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약물 공급책이 그녀를 시험하기 위해 벌인 일이었지만 이 사건은 결국 그녀의 꼬리를 밟게 할 결정적 단서가 되고 맙니다. 삶의 마지막 존엄을 위한 동행. 소정의 신념은 확고합니다. 난 사람들이 삶과 죽음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녀는 가족이 없다는 이유로 삶을 쉽게 포기하는 것은 아닌지 마지막까지 의심하고 환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남편이 죽고 홀로 남은 할머니가 가장 사랑했던 바닷가에서 평화롭게 눈을 감을 수 있도록 동행하고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병원비를 벌기 위해 배달 일을 놓지 못하는 청년에게 이제 그만 일을 놓으라며 따뜻한 위로를 건네는 모습은 그녀가 단순한 동정심이 아닌 한 인간의 마지막 존엄을 지켜주려는 깊은 공감에서 비롯된 행동임을 보여줍니다. 좁혀오는 수사망과 일상의 균열. 하지만 그녀의 위험한 신념은 현실의 법과 계속해서 충돌합니다. 아들의 죽음에 의문을 품은 국회의원의 압박으로 경찰은 약물 연쇄살인 사건의 전담팀을 꾸리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합니다. 날카로운 직감을 가진 형사 안태성은 병원이 아닌 곳에서 사망한 시한부 환자들의 연결고리를 파고들기 시작하고 마침내 최강윤의 시신에서 약물 성분이 검출되면서 수사망은 소정과 그녀의 조력자들을 향해 빠르게 좁혀오기 시작합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녀의 조카 친구가 창고에 숨겨둔 약물을 훔쳐 복용하고 쓰러지는 사건까지 발생하며 그녀의 비밀스러운 이중생활은 평온했던 일상마저 송두리째 흔들기 시작합니다. 환자의 고통을 외면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에필로그는 2년 전 성당에서 고해성사를 하는 소정의 모습을 비춥니다. 그녀의 세례명은 마리아, 즉 메리였습니다. 환자의 고통을 외면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신부에게 고백하는 그녀의 나지막한 독백은 지난 2년간 그녀가 걸어온 길이 결코 죄책감이나 광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의사로서의 깊은 고뇌와 연민에서 시작된 자신만의 구원 방식이었음을 보여주며 깊은 여운을 남겼습니다. 과연 그녀는 자신의 신념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법의 심판대 위에서 살인자라는 이름표를 달게 될까요? 좁혀오는 수사망과 내부의 균열. 형사 안태성의 집요한 추적은 메리의 존재를 향해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그는 소정과 그녀의 조력자들의 관계를 파악하고 직접적인 증거를 찾기 위해 수사망을 좁혀옵니다. 외부의 위협뿐만 아니라 내부의 균열도 시작되었습니다. 소정의 창고에서 약물을 훔쳐 복용한 조카의 친구 우미가 쓰러지고 이 사실을 빌미로 소정을 협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이 가장 위험한 곳이 되어버린 아이러니는 그녀의 이중생활이 얼마나 위태로운 기반 위에 서 있는지를 보여주며 긴장감을 고조시켰습니다. 삶의 마지막 페이지를 함께 쓰다. 새로운 의뢰인들의 등장은 죽음을 마주하는 다양한 삶의 모습을 비춥니다. 대장암 말기로 고통받는 고등학생 조수영. 그는 죽음의 공포보다 아버지에게 말하지 못하는 비밀과 첫사랑에게 고백하지 못한 아쉬움을 더 크게 안고 있습니다. 그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조력자 대연의 모습은 이들의 일이 단순히 죽음을 돕는 것을 넘어 한 사람의 삶을 존중하고 마지막 페이지를 함께 써내려가는 과정임을 보여주며 뭉클함을 안겼습니다. 구원인가 사랑인가 흔들리기 시작한 신념. 소정의 신념을 가장 크게 흔든 것은 뇌종양을 앓고 있는 청년 조현우였습니다. 다른 의뢰인들과 달리 그녀는 그가 살았으면 좋겠다는 강렬한 감정에 휩싸입니다. 미국에서 진행 중인 새로운 연구 가능성을 제시하며 삶의 의지를 북돋우려하고 연락이 끊긴 그를 애타게 찾아 헤매는 모습은 더 이상 의사와 환자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성당에서 폭력적인 보호자로부터 자신을 구해준 현우, 그 머리가 얼마나 성가셔 보이는지 모른다며
무심하게 머리핀을 건네는 그의 모습에 소정의 마음은 속수무책으로 흔들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이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녀의 진심 어린 고백에 돌아온 그의 입맞춤은 두 사람의 관계가 후원과 연민을 넘어 사랑의 감정으로 변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남겨진 의문, 그리고 새로운 시작. 하지만 이 애틋한 입맞춤의 끝에는 충격적인 의문이 남았습니다. 과연 소정의 마음을 흔든 이 남자, 조현우는 누구일까요? 드라마는 그가 다른 인물일 수도 있다는 미스터리한 암시를 남기며 2회를 마무리했습니다. 환자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어 시작했던 그녀의 위험한 동행은 이제 사랑이라는 가장 예측 불가능한 변수를 만나 어디로 흘러가게 될까요? 신념의 경계에서 위태롭게 흔들리는 그녀의 선택에 모든 것이 달려있습니다. 가짜 시한부, 진짜 감정. 위험한 위장 수사의 시작. 지난 회 소정의 마음을 흔들었던 뇌종양 환자 조현우. 그의 정체는 충격적이게도 메리를 잡기 위해 투입된 위장경찰 반지훈이었습니다. 과거 위장수사로 동료를 잃었던 트라우마를 가진 그는 또다시 위험한 임무에 내몰려 죽음을 연기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의심과 경계로 시작된 그의 임무는 소정이라는 인물을 알아갈수록 점차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환자의 고통에 진심으로 공감하고 어떻게든 살리고 싶어하는 그녀의 모습 앞에서 그는 혼란에 빠집니다. 아무리 위장을 해도 살인자라고 되뇌면서도 그녀에게 끌리는 자신의 감정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수는 우미가 약을 먹고 쓰러졌다는 소식에 병원에 다녀갔고 우미는 소정의 집에서 약을 주었다고 합니다. 우미가 벤포를 몰래 가져갈 수 있도록 약 관리를 잘못한 것을 사과하지만 신고해서 우미가 경찰서를 드나드는 걸 볼 수 없으니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라고 합니다. 백 의원은 위장 수사의 증거가 확실해야 한다면서 제일 먼저 안락사 과정부터 물으라고 합니다. 가장 찬란했던 마지막 하루. 수영에 못다한 첫사랑. 이번 주 시청자들의 눈물샘을 마르지 않게 했던 것은 단연대장암, 말기 고등학생 수영의 이야기였습니다. 죽음의 고통보다 첫사랑에게 고백 한 번 못해본 것이 더 억울했던 소년. 그런 그의 마지막 소원을 위해 조력자 대현이 나섰습니다. 그는 어색해하는 수영에게 남성용 쿠션을 발라주고 용기를 북돋워주며 그의 마지막 데이트를 돕습니다. 내일도 여기서 꼭 보자는 첫사랑 혜정의 약속과 볼뽀뽀. 그 가장 행복한 순간에 피를 토하며 쓰러지는 수영의 모습은 너무나도 가슴 아팠습니다. 결국 그는 가장 행복한 날이니까 가장 행복하게 라며 아빠의 품에서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아들이 떠난 후에야 목 놓아 우는 아버지의 모습과 아빠한테는 좋은 아들이었고 나한테는 좋은 아빠가 있었으니 그걸로 충분하다는 수영의 마지막 영상 편지는 삶의 마지막 순간에 비로소 완성되는 부자간의 사랑을 보여주며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드러난 함정, 그리고 흔들리는 구원자. 수영의 아름다운 마지막을 도운 것도 잠시, 소정은 자신이 거대한 함정에 빠졌음을 직감합니다. 그녀가 그토록 살리고 싶어 했던 조현우가 이미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만났던 현우가 가짜였음을,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자신을 잡기 위한 경찰의 덫이었음을 깨닫는 순간 그녀의 신념은 뿌리부터 흔들립니다. 한편 축구선수 강윤의 아내가 찾아와 남편의 청을 들어줬다면 잠이 들 때 손이라도 잡아줄 수 있었을 텐데라며 후회하는 모습은 그녀의 일이 누군가에게는 원망이 아닌 마지막 위안이 될 수도 있음을 보여주며 그녀의 고뇌를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사면초가. 경찰과 악마, 그녀를 옥죄는 두 개의 덫. 그녀를 향한 압박은 이제 전방위적으로 시작됩니다. 한쪽에서는 반지훈이 이끄는 경찰이 압수수색을 감행하며 숨통을 조여오고 다른 한쪽에서는 약물 공급체 구강철이 그녀의 비밀을 무기 삼아 위험한 거래를 강요합니다. 특히 약물을 받기 위해 옷을 벗고 사진까지 찍혀야 했던 과거의 굴욕적인 모습은 그녀가 이미 오래전부터 악마의 소나기에서 놀아나고 있었음을 보여주며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환자의 존엄을 지키겠다던 숭고한 신념은 이제 경찰의 수사망과 범죄 조직의 협박 사이에서 길을 잃고 위태롭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가장 깊은 배신, 심장을 겨눈 거짓말. 외부의 위협보다 더 그녀를 무너뜨린 것은 믿었던 사람의 배신이었습니다. 유일하게 마음을 열고 어떻게든 살리고 싶었던 시한부 환자 조현우. 그가 사실은 자신을 잡기 위해 투입된 위장경찰 반지훈이었다는 진실은
그녀의 세상 전체를 뒤흔드는 충격이었습니다. 믿었던 이의 배신감에 떨며 그의 뺨을 내리치는 소정의 모습은 단순히 속았다는 분노를 넘어 인간에 대한 마지막 신뢰마저 잃어버린 한 여자의 처절한 절규였습니다. 그녀의 구원 행위가 한낱 범죄로 취급받는 현실 속에서 유일한 위안이었던 인간적 교감마저 거짓이었다는 사실은 그녀를 완벽한 고립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아수라장 속 마지막 선택, 인질이 된 구원자. 모든 비극은 병원에서 정점을 찍었습니다. 구강철에게 쫓기던 조직의 배신자 김시연이 총상을 입은 채 그녀의 병원으로 실려오면서 소정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병원 전체를 테러하며 김시연을 빼내라고 협박하는 구강철과 그를 체포하기 위해 진을 치고 있는 경찰들. 이 아수라장 속에서 소정은 무고한 사람들이 다치는 것을 막기 위해 결국 스스로 김시연의 인질이 되어 병원을 빠져나가는 길을 택합니다.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겠다던 그녀의 손은 이제 범죄자의 도주를 돕는 공범의 손이 되었고, 구원자는 이제 경찰에 쫓기는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과연 이 지옥 같은 덫에서 그녀는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그리고 거짓으로 시작된 인연, 반지우는 그녀에게 구원이 될까요? 아니면 파멸이 될까요?